가버렸습니다. 근데 한 번씩 오래기는 또 걸립니다. 두 번째 가서 또 내버렸습니다. 또 그랬거든요. 완전히 기타 안 맞았는겨. 또 가버렸어요. 세 번째 또 잡혔습니다. 이제는 성질을 물어본 거야. 내가 이거 얼마 줬냐고 너무하니까 물어봤다냐. 이때 아무 소리도 못하고 얼굴 빨리 가져가고 내가 버리면 우리 대한민국 아주머니가 일어나자. 우리 대한민국 아줌마는 용감하다. 한방 팍 칠러야죠. 야 이거라. 내가 말이야 벤츠 하나 샀더니 이거 공짜로 찡까지거든요. 유유히 타고 집으로 와버렸다는 사실. 야! 40대 때까지 편단놈들이나 어떤 데가 받았느냐? 자식놈들이 제수다고 명문대로 쫙쫙 붙었습니다. 맞습니까? 50대 때는 쌍갑불 수수하라고 배도하는 입대잖아요. 그러면 퀴즈 하나 또 내볼까요? 혹시 60대 때 팔자 준 여자는 어떤 여자가 팔자를 줄까요? 아시는 분? 예. 혼자 있는 사람? 지금 부회장님이시라고 했죠?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50은 넘었고 60은 안 되었고 60쪽으로 할 것입니까? 50쪽으로 할 것입니까? 진짜로? 영감님 전화 오셨어요. 왜 60대부터 돌아가시라고? 아닙니다. 아닙니다. 또 하시는 거. 하시는 거. 없습니까? 아이 좀 질러봐. 몰라도. 아이 우리 부회장님이 절반을 맞췄어. 남편이 로또 복권 1등 당첨해가지고 당첨금을 줄여 뜯어놓고 그 다음날 당첨했어. 그래서 절반 맞췄기 때문에 책 절반 맞췄지. 절반, 그러면 절반도 못 맞췄어. 지나가고 있다. 그럼 둘이 나와야 돼, 절반. 박수 부탁드립니다. 사실 이 남편이 일찍 죽어버린 여자들은 팔자가 좋은 여자들이 아닙니다. 저는요 25년 동안 사주팔자를 가지고 궁합을 가지고 이름을 지어주는 일을 제가 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수만 명의 사주팔자를 풀이해본 바에 하면 진짜 팔자 좋은 여자는 어떤 여자가 만들어지냐, 몇 살을 먹든지 간에 같이 비슷하게 해하다가 비슷한 나이에 죽는 사람이 팔자가 좋다. 저하고 수태가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82살 동안 할머니와 80살 동안 할아버지가 60년 동안 해보랬어요. 그래갖고 회문식을 멋지게 하고 나서 할머니가 돌아가시게 됐어요. 두 분은 젊어서부터 너무나 금들이 좋아가지고 약속을 했죠. 여보 영감, 나 죽으면 당신 따라줘야 돼. 한번 망구, 내가 죽을 때도 당신 따라줘야 돼. 오케이. 서로 약속을 할머니가 저도 돌아가시게 됐어요. 할아버지가 화장실 가서 웃어버렸을까? 그게 아니고 할머니가 약속을 지켜드리기 위해서 멋지게 장사를 지어드리고 40분에까지 기가 막히게 지어드린 후에 할머니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복귀를 끊어냈어요. 복귀를 끊은 40일 만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이 할머니는 진짜 복받은 할머니고 팔자 좋은 할머니가 아니겠냐. 그렇죠? 그렇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이런 면도 있습니다. 어떤 면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 이치는 얼굴이 하얘거든요. 왜? 지금까지 감사 내려가도 욕을 하는 사람 도저히 못했는데 그다지 이런 면이다니까 깜짝 놀라잖아요. 아니 원래 풍수 인테리어 여자니까 왜 저걸로 바꿔서 내 손을 우겨로 가버리거든. 지금 그런 소리. 까지나 이제 뭐 기분 나쁜 이런 년이 있다고 이러고 안 그렇습니까? 어떤 년이라고 합시다. 이년은 한국년이. 여기는 중국면이야. 요거는 일본면이고, 요거는 영국면이야. 요건 태국면이고요. 요거는 홍콩면이야. 요거는 러시아야. 요거는 멕시코면이고, 요거는 프랑스면이야. 요거는 마카오면이고, 요거는 이탈리아면이고, 요거는 두발면이고, 요거는 시발면이고, 요거는 6월의 면이고, 요거는 바주마가 면이고, 요거는 2년 전면이고, 요거는 쌍면이고, 요거는 빼어버립니다. 그리고 길게 그려집니다. 미치네. 다 됐네. 영광 앞보다 재밌는 얘기 나오네.
이런 유머를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자, 사주팔자로 해보실까요? 사주팔자라는 것은 생년, 생월, 생일, 생시 기둥이 4개가 있다 해서 넉살자에 기둥주 그래서 사주 그럽니다. 팔자는요 올해가 인진년 내년에 계산년이에요. 그래서 생년과 생월과 생일, 생시가 각각 천간과지기 2글자씩 있으니 이거는 막 하면 8글자예요. 그래서 8글자에 글자 넣자 팔자 사주 그래도 맞고 팔자 그래도 맞고 사주팔자라고 다 앞에서 얘기해도 누가 뭐라 할 사람 없어요. 하나 여쭤볼까요? 나는 지금까지 내 손으로 직접 내 거 사주팔자를 본 적이 없다고 손하고 자기 손으로 자기 거 사주팔자를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철학원 가서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완마마 이런 양반들 때문에 내가 밥 먹고 살기 힘들죠. 그런데 사주팔자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는 분들이 많이 사는 동네일수록 살기 좋은 동네라는 사실. 조선 영조 정조 시대 때는 태평성대였어요. 그 시대는 사주팔자를 볼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참 잘 살았으니까. 그래서 임금님께서 사대를 받고 복서가 될 즉 사주쟁이, 풍수쟁이, 점쟁이를 싹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래도 참부터 잘 살아야 됩니다. 그나저나 여러분이 사주팔자를 한 번도 본 적이 있었는지 말든지 그 본 적이 있든지 말든지 간에 여러분들께서는 팔자 타령으로 살았다. 어떻게? 남편한테 한기대가 못하지만 몸이 내 팔자야. 이게 팔자. 자신놈들이 말을 하더라도 왜 내 팔자가 이 모양이야? 그런 얘기를 하죠. 이것도 팔자입니다. 대팔자가 상팔자다. 여기도 팔자가. 대팔자가 이 정도 늘어진 팔자가 기가 막힌 팔자입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서는 개방송 못 드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언니는 머리 얼마짜리십니까? 2만원짜리. 언니는 얼마짜리? 10,000원짜리 5,000원짜리. 언니는 얼마짜리? 언니는 얼마짜리? 머리 얼마짜리냐고 물어봤다가 어디 갔다 왔어? 그런데 2만원짜리, 15,000원짜리, 12만원짜리, 10만원짜리 하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 엄마들은 돈 좀 아껴보라고 모닝 스트리트 파마 15,000원짜리 찾아서 그러니까. 근데요, 개새끼들은 1박사만 배고파면 35,000원. 그리고 우리 엄마들 중에서는 매직장구 치르는데 비싸서 5일짜리 가서 떡피 500원짜리 1,000원짜리 사다 쓰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개새끼들은 10박가락 치르는데 18,000원 갔어. 우리 엄마 아빠들 여름에 고생했다고 해수욕장 놀러 갔다가 간이치려고 있는 그러고 그래서 민박집 가서 물어보니까 10만원 모텔 가서 물어보니까 15만원 하고 우리가 호강을 하고 갔냐고 그거는 찜질방 7,000원짜리 사고 싶은 거예요. 근데 개새끼들이 2박 3일 있으면 25만원 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개팔자가 상팔자다 아니가 팔자가 여러분들이 사주팔자로 보러가면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3대입니다. 3대 3대가 들었다고 막 난리를 치면 3대가 되게 되면 사람이 아파 자빠져 죽어나가 엎어져 사람이 망해 뭐 교통사고나 이혼을 해 난리를 치면 이 3대에 든 사람은 어떤 사람이 3대에 드냐 제3대가 들삼대 들삼대 작년에가 안주삼대 올해가 날삼대 나간삼대라고 하는 3대에 든 사람이 원수유띠, 용띠, 원수유띠, 쥐띠, 용띠에 대하신 분이 재작년부터 올해까지가 3대입니다. 원수유, 쥐, 용띠에 대하신 분을 한번 들어보세요. 이 양반들 옆에 앉지도 마세요. 내년부터 3대에 있는 사람이 있어. 돼지띠, 토끼띠, 양띠에 대하신 분 내년부터 3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3대가 되게 되면 무엇을 많이 또 얘기를 하냐고요. 3대 소멸부라고 해요. 이 3대 소멸부가 머리가 3개 달리고 다리가 하나 달린 3두 1쪽은 머리가 3개 달리고 다리가 1개 달린다 3두 1쪽은 매라는 얘기예요. 매우자. 그래서 이 부적을 하나 팔아먹는데 비싸게 받으면 50만원 싸게 받으면 2만원 받아요.
나는 만 원만 받아. 갖고 왔어? 여기 있어요. 진짜 있잖아. 필요하신 분? 예. 이거 잘하는 말이요. 강의료보다도 부들값이 더 나올 때가 있더라. 일단 받아줘봐. 아까가 해당 안 됐어? 해당 된 것 같은데? 여기도 해당이야? 일단 또 오면 여러다가 지금 현재 문제가 붙는 여러 주고 돌아다니고 오늘 강의 가야 돼요. 일단 여기다 봐도 이따가 필요하신 분이 내가 갖다 하나 필요하신 분이. 그런데 결론은 뭐냐? 이 부드럽 효과 하나도 없어. 부드럽 자체가 효과가 없어. 왜 효과가 없을까? 아무 효과가 없는데, 진짜 아무 효과가 없는 건 아니고 플라시보 효과가 있어. 내가 이 부적을 갖고 다니면 무슨 일이 안 일어나겠지라는 기대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 사실. 그럼 뭐 때문에 부학사 당신 이거 부적 파라보라 갖고 왔어? 저 파라보라 갖고 온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씩 그냥 나눠드리고 나왔던 거예요. 혹시 알아요? 부학사가 나눠드리고 하나씩 혼자에 갖고 다니면 해분이 올라간다? 그래 필요신문을 갖고 가시라고 내가 갖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양을 하니까 선착순으로 다 드려요. 필요하신 분을 갖고 가시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부적은 아무 효과가 없는데 플라시보 효과는 있더라. 플라시보 효과를 제대로 누렸던 새댁이 있었어. 어떤 마을에 새댁이 처음에 시집을 왔을 때는 얼굴이 동글동글 이렇게 생겼던 새댁이 있어요. 한 달도 못 돼가지고 얼굴이 여러 번 쪽팔아버렸어. 왜 그런가 봤더니 그 집에가 시어머니가 홀시어머니. 청산법으로 아들 하나 키워가고 장가를 했는데 그 아들이 아들 같고 남편 같고 해. 그래서 이렇게 의지하고 살다가 느닷없이 아들을 뺏겼다 생각을 해요. 새벽 2시만 되면 며느리를 부를 거야. 연락! 옷 입고 가서 보면 빨래게. 또 새벽 2시만 되면 불러 또 가보면 냉장고 딱. 이거 못 살아. 그래갖고 얼굴이 한 가락만 이렇게 빠져. 도저히 못 사는 거야. 시어머니만 없어지면 둘이는 잘 살았는데. 그래서 군일하다가 동네에 약국을 찾아갔습니다. 약사님, 제발 좀 살려주세요. 왜? 저 시어머니 때문에 도저히 못 살겠어. 대처나 붉게 얼굴이 동글동글 한 달도 못 가고 얼굴이 쩍빨아버릴 정도 되니까 문제가 있다. 두 사람의 금수는 기가 막히는데 시어머니 때문에 못 살겠다는 사람인데 시어머니 죽이는 약 좀 주세요. 몇 번을 하고 저 묻다가 안 한다고. 시어머니 죽이는 약 하나 주고 30분간을 조리를 해갖고 요만큼 알약을 주고 하냐. 아침 점심 저녁으로 5시간 빠가지고 밥에다 타서 비기면 30일 후면은 시어머니가 따라락 죽었는데 무엇을 먹고 죽었는지 왜 죽었는지 부검으로도 안 나오네. 효과 만점이잖아요. 진짜 효과 있어요? 라고 물어보니까 아마 지금까지 가능한 전부 효과 왔어. 여기다 왔어. 그러고 갖고 가다가 하니까 세대 내 말 한마디만 듣고 가지. 무슨 말씀이시네? 시어머니가 말이야 더 오래 살 양반이 세대 때문에 일찍 죽게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 불쌍하지 않냐 그 말이요. 그러긴 해요. 불쌍하니까 고기 반찬 좀 해서 미고 옷도 새로 하는 걸 맞춰 입히고 또 쭉 끓이 관광도 좀 시켜드리고 하라고 그랬어. 그걸 못 먹었어? 한 달 동안 뒤지려니. 그래갖고 그날 저녁부터서 고기 반찬을 집에 들고 볶아볶아 해서 미니까 시어머니가 처음에는 의심을 해. 요번에 나 죽이려고 하네. 갑자기 고기 반찬 해주니까 그래서 안 먹어. 그런데 두 끼 새끼 계속해서 주니까 의심을 하고 맛있게 먹네. 동네는 소문 내는 거야. 우리 며느리가 말이야 매일 고기 반찬 해주라니까. 또 아무 옷을 한번 맞췄는데 그 옷을 입고 돌아가면 또 노인나고 돌아가면 다 소문. 저런 것이 침략 정도인지 뻔뻔거리요. 하루는 목욕탕을 내고 와서 피를 밀어주니까 늦다는 몸이 불쌍한 몸이 뒤지네. 몸이 불쌍한 어머니를 밀어주는데 그것도 모르고 돌아가면 또
소문을 가르는 거야. 우리 며느리가 100가지 길을 주라. 돌아다니면서 또 구경까지 시켜줬지.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25일이 됐는데 시어머니가 며느리 편이냐. 아들이 뭐라고 역정을 해도 오히려 아들을 야단을 친다. 야 이놈아, 며느리가 뭘 잘못했다고 그래. 네가 이러면 돼. 이 정도로 오이면 죽어. 인자는 시어머니가 죽으면 안 되겠어. 약국을 쫓아갑니다. 약사님 제발 내 시어머니 좀 살려주세요. 왜? 죽어야 되겠다. 알고 봤더니 내 피를 살려주세요. 진짜요? 진짜라니까요. 내 뼈를 통과하니까 염려 말아. 그거 밀가루. 이쁨도 나한테 줘. 미움도 나한테 줘. 근데 대부분 사람은 네 탓이야, 네 탓. 내가 네 탓이요. 내 덕이요. 이러니까 싸움 나는 거라. 이걸 바꿔가지고 네 덕이요. 내 탓이요. 네 덕이요. 내 탓이요. 싸움 날 일이 없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네 덕이요. 손가락을 해야 돼. 네 덕이요. 내 탓이요. 네 덕이요. 내 탓이요. 네 덕이요. 내 탓이요. 몇번 들어가면 하면 돼. 네 덕이요. 내 탓이요. 네 덕이요. 내 탓이요. 언니는 몇 살 먹었어? 내가 몇 살? 언니는 몇 살? 와, 그럼 이거 다 네 덕이라고 했어? 네 덕이라고 했어. 아니, 괜찮아. 왜? 동급생이니까. 친구잖아. 친구니까 끼네 해도 상관없어. 그냥 묻자 그런 소리. 꼬문 치가 있지. 하여간 미덕이요 내 탓이 오면은 절대 싸움 날 일이 없어. 그러니까 이 비력 효과가 없어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갖다 한 것이기 때문에 혹시 행운 올라오는 나라에 자, 제가 상담을 하러 오더라도 봐주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안 봐줄까요? 첫째, 처음 보러왔다는 사람은 안 봐요. 사주발전 한 번도 못 느꼈는데 그 박사 당신 6년을 나가서 보러 왔어도 봐도 안 봐줍니다. 왜 안 봐주냐? 봐도 급발자 안 봐도 급발자예요. 봐봤자 그 사주발전 뒤집을 수 없습니다. 안 봐도 급발자는 사니까 안 보고 사는 또 살지 말입니다. 사주발전 한 번 보기 시작하면 또 가야 돼요. 아주 심각한 마약보다도 더 중독주세요. 더 일어나. 아예 안 보고 살아도 가시죠. 두 번째, 안 봐준 사람, 어떤 사람 안 봐준 사람은 60살이 넘은 사람은 안 봐줘요. 60살이 넘은 사람은 왜 안 봐주냐? 그 박사 인생 다 살아봤으니까 60살 넘은 사람 안 봐준단 말이야? 그런 다음 그 박사 때문에 죽여야죠. 그런 뜻이 아니고 60년 동안 살아온 경험만 가져도 나머지 60년 동안 살 수 있는 지혜가 돼요. 그 지혜만 갖고 살아도 충분하기 때문에 60살을 넘은 사람은 40발자를 보지 않아도 된다. 이럴 때 60살을 넘는 사람은 박수 한번 쳐줘야 된다. 그 다음에 또 한 받는 사람 어떤 사람 한 받으냐면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한 받아요. 불교가 됐건 천주가 됐건 기독교가 됐건 원불교가 됐건 마호메트가 됐건 어떤 종교로 가졌든 간에 종교를 가지신 분들은 사주팔자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사주팔자를 보기 전에 먼저 기본 기도문에만 할까요? 기도하면 다 응답을 받을 수 있는데 왜 사주팔자를 보러 가느냐가 아이고 그 박사님 나 아무리 기도해봤자 기도빨이 안 나네요. 그 양반은 발바닥이냐. 마음은 집에 놔두고 몸만 가서 기도하기 때문에 부처님 제발 내 남편 승진 좀 시켜주세요. 네? 시켜준다. 하나님 아버지 제발 내 아들 좋은 데 좀 보내주세요. 네? 합격시켜줘. 의심해 보인다. 믿고 기도하라.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이것이 성경에 나온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이런 말 나오죠. 저 산들어 바다에 빠질 것이요. 그런데 그 앞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무슨 말이냐? 너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저 산들어 바다에 빠질 것이요. 그 겨자씨가 우리나라로 말하면 그렇게 심하다. 그 말은 믿음이 없다는 뜻이에요. 아면서 약간만 이렇게 하거든요. 또 사도행전에 보면 이런 말이야. 15년 동안 저극병을 앓았던 여자 환자가 예수께서 주류 선처를 때에 예수의 옷자락을 만나고 낫겠다는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딱 지나가니까 꽉 잡습니다. 예수 하나 당신 누군겨? 만약에 예수가 경상도 사람이 그랬습니다 말이에요. 당신 누군겨? 주
15년 동안 혈병을 앓았던 환자였는데 주님의 옷자를 맞아도 낫겠다는 믿음이 생겼어요. 이때 예수께서 말하겠네. 그래, 나의 능력이 너를 낫게 할 거다 가라. 아니야, 너의 믿음이 너를 낫게 할 거다 가라. 그 자리에서 15년 동안 앓았던 혈병이 씻은 듯이 나서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그럴 만한 믿음이 없다는 뜻이야. 내가 믿고 기도하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뜻이야. 옛날 우리 어머니들께서는 특정 종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새벽같이 남들이 물을 길어가기 전에 내가 먼저 길러다가 머리 감고 그래서 내가 장독대 위에다 올려놓고 떠서 빌고 또 빌었잖아요. 내 남편의 건강과 자식들의 부귀 영화를 위해서. 우리 어머니의 기도 덕택에 여러분들께서는 밥숟가락 잡수고 계신 줄 아십시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는 얼마나 기도를 해주십시오. 여러분의 남편을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를 해주시냐. 기도도 해주도 않으면서 끝나고 보면 아침밥 감기약 백사되고 저녁에 좀 늦게 술 먹고 오면 술 먹고 온다는 확인했습니다. 자신 없는 공부하는다고 난리를 쳤어. 내가 기도부터 좀 해봐. 그래서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먼저 기도를 해보고 팔자를 보더라도 봐라. 그래서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사주팔자를 볼 필요가 없다. 또 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궁합을 보는 사람을 안 봐줍니다. 왜 궁합을 보는 사람을 안 봐준단 말이냐? 자기 팔자를 만나기 때문에. 내 팔자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배우자를 만나는 것은. 오늘 여성대학에 공부하러 올라와 딱 꽃단 나오고 있을 때 어떤 남편은 왜 이렇게 바쁘게 어디 가라 그래? 이런 남편이 있었는가도 몰라. 이것도 내 팔자예요. 어떤 남편은 이 앞에까지 태어나가지고 자기야 공부 잘하고 와. 이런 남편이 있었는가 몰라. 그것도 내 팔자예요. 자기 사주팔자로 만나는데 무엇으로 궁합을 보여야 한다. 궁합은 볼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요, 제 사주팔자가 악천입니다. 악천을 만나는 팔자예요. 악천을 만나는 팔자. 객관적인 면에서 보면 내 마음과 기가 막히는 사람. 아까 프로필에서 보셨다시피 마음과 얼굴 기능이 있게 생겼습니다. 진짜 이쁩니다. 싹 싸우고 살림자고 애기들 잘 키우고 반찬 솜씨 좋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이웃사람도 없습니다. 이 누구십소? 크기 나한테 막 치고 다른 사람한테 전화가 오잖아요. 그러면 여보세요 공부노래입니다. 근데 내가 전화하면 뭘? 내가 내 팔자 때문에 그런 줄을 압니다. 그러면서 내가 물어봤습니다. 너네한테 당신은 말이야. 다른 남자한테 전화가 오면은 공부소리는 내가 전화를 모를게 툭툭거리라. 전화가 오면 딱 전화를 걸면서 여보세요 그러고 마음 먹고는 전화를 듣네요. 근데 전화기 접해서 내 목소리가 들리면 자기도 모르네. 왜? 누구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팔자 탓인 줄 알기 때문에 내가 철저히 젖어버리고 철저히 양보하기 때문에 아주 우리 아파트에서는 최고로 금슬동 부부로 저는요 외지 강의를 가다 보면 1시 반까지 일을 하고 잠을 잡니다. 근데 어저께는 좀 멀리 경상북도까지 올라와 보니까 좀 일찍 잠을 자야 되겠어. 그래서 12시 반쯤 일을 마무리 해놓고 목욕제게 놓고 나니까 살것이 생각이 나. 그래서 안방을 들여다봤어요. 이 집사람이 코를 들들들 돌면서 자고 있는데 아침에 6시에 깨워서 학교를 보내야 될 고등학교 2학년생이 있어. 그런데 일찍 잘 수밖에 없어. 그런데 생각이 나. 그래서
내가 한 소리가 있어. 그 박정희 대통령이 태어난 고향이라고 어떤가? 기가 진목이 세대? 기진맥진하고 야 들어갈 필요 없어. 왜 기진맥진하고 왔어? 내가 그 얘기했어. 그랬더니 하기 말이야. 매일도 건강한다면서 저녁에 기다 빼고 어떻게 강연을 하냐. 저는 그만 밀리가 있대. 그래서 어느 엄마 주저리고 밑에 잠을 했습니다. 결론이 어떻게 했을까요? 감기를 잡았어요. 감기를 잡고 코가 찍찍 나왔었고 땀도 막 뻘뻘 흘렸다고 미치겠어요. 여기를 12시 반쯤 도착했어요. 이 앞에 점심을 구할 거 아니야. 둘러보니까 점심 먹을 데가 별로 없어요. 이마에가 건면들을 본 게 콩물국수 개시 3,000원 5,000원 찍어서 3,000원 그래서 들어가서 콩물국수를 한번 먹어봐야겠구나 하고 예 꽃배기를 하나 주시오. 내가 면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꽃배기 하나 주시오 그랬더니 갖다 준 뒤 김치 한 가지 뭐 한 가지 주고 뭐 도색이라고 희근 거 하나 더 의뢰도 설탕이 넣지 설탕을 줄 줄 아는 나는 그걸 덮으면 다 묻어버리네. 소금이네. 그래갖고 설탕을 좀 갖다 주세요 했더니 끼리 눕는 만큼 갖다 주고 저거요? 적당서 어떻게 먹었어요? 우럭부럭 생기나 봐요. 말도 못하고 그냥 땀은 묻고 절반 마무리 다 하고 그랬더니 벌써 좋대. 그러니까 이왕에요 멘토가 우리 이춘 선생님 요걸 갖고 요거 딱딱 찔러갖고 내가 가락국수를 한번 만들어서 먹어. 점심도 두시라고 아유 그거로 만들어 나와갖고 만들어갖고 부끄러워갖고 마술 한번 보여드리려고 한데요. 이 강사들은 강의를 잘하는 건 기본이에요, 기본. 강사니까. 요즘에 강사들은 노래도 잘해야 돼요. 춤도 잘 춰야 돼. 마술도 잘하고 편집까지 해야 돼. 왜? 강의를 하면 어떤 양반은 졸고 있는 양반도 있어. 어떤 양반은 딴짓거리하고 있는 양반도 있어. 그런 사람들의 시선을 모아라면 마술도 할 줄 알아야 한다. 이 마술이라고 하는 간단한 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도 그 간단한 것을 다 사람들이 가르쳐 안 해. 진짜 지금은 이것이 설마 저것이 나오려고 생각을 했거냐 그 말이에요. 안 그렇어요? 그러니까 지금이니까 마술인 줄 아니까 여러분께서 이제 예의주시를 하니까 마술을 또 하나 보여드린다. 정리가 안 나와요. 손가락. 이 손가락을 여러분 끼고 있으면 누가 알고 있는 말이에요? 모르겠죠? 내가 마술을 한다는 거는 혹시 저는 어디를 속인가 보자 하고 치마가 있으면 근데 이것을 여기다가 신경을 쓰게끔 만드는 거야. 그럼 사람들이 전부 여기 맞잖아. 그리고 나도 여기를 쓰다 보자. 그래갖고 여기 넘어가면 입이 넘어가. 그래갖고 여기 아버지가 피난 보자기 하나 들어있어. 이거 꺼내갖고 이렇게 흔들어주네? 그리고 또 집어넣어. 여기가 집어넣으면 마지막 판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꽉 집어 나와버려. 그럼 여기 없어. 내가 있어, 여기가. 이거 넘어가야 돼.
나는 지금까지 살아면서 내 이름이 도대체 마음에 안 든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이름이 마음에 안 드시면 어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에? 성옥 정옥 우당도살 무슨 정자? 발을 정자의 구속자. 발을 정자의 구속자는 구슬이 바르게 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삐뚤빠뚤하지 않고 바르게 되어 있다. 이것이 옥구슬이라는 뜻이거든요. 옥은 누구한테 누가 갖고 노느냐 하면 임금이 갖고 다니자고 노는 그런 구슬입니다. 그래서 보배 중에 보배라는 거예요. 그 구슬옥자에 발을 정자의 구슬옥자를 쓰는 사람은 내 아들이 부귀를 누릴 수 있는 아들이라고. 자식이 괜찮게. 그럼 이름이 나쁜 이름이죠. 자식이 괜찮게 되는 이름이니까, 자식이 괜찮게 되는 이름이니까 이름이 나쁜 이름이야. 괜찮죠? 전정욱, 우리 누나한테 박수 한번 해주세요. 예. 성함이 임순이, 보통적인 이름이에요. 수나 숫자 개집 있자. 가시네가 순해가지고는 야. 순한 여자가 되겠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대로는 반대의 사이가 해. 이렇게 수는 사람은 또 얘기 못 안 해. 원래. 근데 사람이 성격이 반대 성격이 타고나게 된다니까요. 이 사람은 동네 통반장 노릇을 다 하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모임을 하고는 총무나 재무 같은 것을 하고 공부하려고 이런 일을 해요. 남들 뒤에 따라다니지 못해요. 성격이 성격. 그리고 또 하나는 돈을 빌려주면 받도록 해요. 그렇게 나오고 아니잖아. 그리고 보증서 주면은 내가 할게. 그러니까 돈을 빌리려면 누구한테 빌려가요? 수비한테 빌려가요. 돈만 빌려가면 안 갚아도 되니까. 그렇죠. 그러나 좋은 점이 있습니다. 어떤 점이냐면 남편을 자상한 남편을 만납니다. 그리고 묵직한 사람을 단 한 가지 아주 같은 나이에 비해서 좀 늑구슬해 보이는지 반대로 아주 어려 보입니다. 연하여 아니요 수민 누나랑 팔자들 만나고 박사를 쳐냈네. 여기를 먼저 해드릴까?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글대자의 가운자 성이문 김태훈. 큰 가루는 채에 걸려있니? 큰 가루는 채를 칠 때 밑으로 내려가지 않고 위에가 걸려져서 내려가들 않는 얘기. 끝까지 살아남아. 그래서 열이 길어. 똥집 먹을 때 살았어. 내일 그냥 죽이고 싶어도 안 죽어. 근데 한 가지 뭐냐면은 원리원칙을 줘. 원리원칙. 그래서 내가 피곤해. 좀 그냥 대충 좀 살아 그냥. 그래도 100살, 200살까지 살아가 보는데 태순이 누나 이름이야. 뭐라 했어? 태군이. 가루자 이름에 잘 안 쓰거든. 그러니까 태군이 누나도 그래서 오래 살 이름이고 괜찮은 이름이요. 자기 성질에 못 이겨갖고 간섭을 많이 못하게 내 피곤해. 그것만 좀 고친다면 아주 좋습니다. 박수. 하원자. 으뜸원자의 아들이었다. 아들로 태어났으면 으뜸이 될 사람이구만. 원래 큰딸 이름이고 큰 며느리거든. 큰 며느리 아니요? 큰딸도 아니고 그럼 큰딸 노릇도겠구만. 큰 며느리 노릇도고. 어째 당연하게. 왜? 이름이 큰딸 이름이고 큰 며느리. 근데 큰딸이 아닌 사람이 큰딸 이름을 갖고 있고 큰 며느리가 아닌 사람이 큰 며느리 이름을 갖고 있으면 큰딸 노릇을 하든지 큰 며느리 노릇을 하든지 일복이 많아. 오늘가 매일 많이 챙기고 내가 남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면도 좋다는 소리 못 들어. 팔자. 그러니까 그게 좀 문제고 또 한 가지 있어. 고집세. 또 하나 나쁜 얘기 하나 해줄까? 남편이 밖에 나가면 사람 이렇게 소문이야. 처음과 끝이 똑같아서 주위 사람들 10만원 받고 사는데 남편이 문제가 밖에 나가서 사람은 근데 나한테 막수만 듣고 시키고 우뚝뚝해. 그런 남편을 만나. 단 남편이 변함이 없어. 변함이 없다. 그러니까 이 이름은 좋은 점이 뭐냐면
박수 한번 쳐주세요. 그런데요, 내가 여기서부터 시작하고 삥 돌아가고 쫙 이름표를 몇 가지 해주면 오늘 날짜기도 좋겠다. 그러면 감이 문제라고. 다음 주에 또 있어. 다음 주에 또 있다니까. 오늘은 몇 가지만 해. 그러고 진짜 이름표를 갖고 싶으면 떨리고 카페가 있어. 투박사 인생 트림이라고 다운 카페가 있는데 거기 들어와서 문의를 해놓으면 내가 답변해. 그러면은 일주일에 2번 내지 3번 정도 좋은 글도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인터넷 몇줄 안 나가네. 그래도 모르는 밴드가 쭉쭉 내지 말고. 예. 은근히 생겼다. 아니죠. 아니, 넘어갈 거라니까? 아니죠. 걔는 아니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름은 내 것이다. 이름은 내 것인데 남들이 많이 불러주죠. 내가 내 이름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남들도 내 이름을 사랑해야 돼. 내 이름은 내가 먼저 사랑해야 돼. 그러면은 좋지 않게 들리는 듯 하는 이름도 좋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바꾸고 나면 제가 바꿀 일을 알았습니다. 제가 상담을 하면 모든 시대 여자들한테 꼭 필요한 거 4가지를 내보라 했더니 이런 것이 나오더라고요. 첫 번째, 돈이 있어야 돼. 맞죠? 두 번째는 딸이 있어야 돼. 세 번째는 친구가 있어야 돼. 네 번째는 애완견이 있어야 돼. 그런데 50대 여자들한테 꼭 필요 없는 한 가지만 내보라 했더니 얘가 남편이에요. 제 작년에 리서치 조사를 실제로 해봤습니다. 50대 남자와 여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했는데 죽었다 다시 태어나면 지금의 배우자와 다시 결혼할 수 있으십니까? 여자는 75%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남자는 78%는 오케이 했습니다. 머리 심해질 만큼 싸. 남자들이 2가지 소리를 듣기 싫어요. 어떤 소리를 듣기 싫어하냐? 곰국 끓이는 소리를 듣기 싫어요. 곰국 끓이라고 한 개 하나씩 뒤어먹고 잘 지내라고 9박 10일 유럽여행 갔다 오고 5박 6일 동남아에 갔다 오고. 두 번째 듣기 싫은 소리는 이삿짐 사는 소리입니다. 예, 피경무에 남편이가 버리고 왔고. 그래서 남편들도 이삿짐 싸는 소리만 들리면 또 개새끼 끓여라고 짐칸에 타고 있어. 그런데요, 오늘 또 남자들한테 필요한 게 6가지를 내보라고 있습니다. 내 남편 같으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첫째, 여자가 있어야 된다. 여자가 하면 메인? 메인 있으면 사회가 안 보였지. 첫 번째는 부인입니다. 빠르가 있어야 된다. 두 번째, 아내 10월째 안 쉬고 그러니까 남자들한테는 오롯이 마누라가 있습니다. 집에 있는 그 불쌍한 남편을 위해서 박수 한번 봅니다. 활동하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제가 상담을 수만 명을 해주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더랍니다. 그때 팔자사랑을 맞아 그랬더니 아들 잡아먹어버렸다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어떤 분이었냐면 70대 할머니인데요. 처음에 오셔가지고 남자 사주 하나와 여자 생년월일 실으려고 내놓더라고요. 제가 뿌리려 보니까 남자는 이미 죽었겠고 여자는 화학가 됐겠어요. 그래서 할머니한테 이 사주를 갖다는 볼 필요가 없겠습니다 그랬어요. 왜요? 남자는 이미 죽었겠고 여자는 화학가 됐겠는데 뭐하려고 보시나십니까? 그러니까 할머니가 성질을 내고 계십니다. 뭐요? 지금 두 분을 10분을 두고 사람 죽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은 제가 그럴 줄 모른다네요. 깜짝하고 있죠. 이러겠습니다. 근데 계속 팔자 사람을 말려들었더니 아들 잡아먹었단 말이에요. 말을 들어보니까 할머니가 청산막으로 아들 하나를 키워서 대학을 졸업시켜갖고 고속도로 관리공단에 근무하게 됐어요. 이제 좋은 짝만 맺어주면 할 일은 다 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어느 날 여자를 하나 데리고 와서 열이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생일을 따가지고 궁합을 보러 가니까 여자가 과부가 된 판단하는 거예요. 자기도 과부였다. 그래서 안 된다 했어요. 그러니까 아들과 어머니하고 연을 끊었으면 그렇지 이 아가씨는 못했지. 뱃속에 이미 6개월째 환수가 되어 있어요. 다시 해보는
오자. 그래서 서둘러서 결혼을 시켰습니다. 얼마 안 하다가 손주를 낳는데 2분을 났습니다. 그래서 희도 그고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그 손자가 도리되게 한 달을 남겨놓고 아들이 고속도로 순찰 나갔다. 가길에 차대가 고장나서 생겨놓고 그 차를 돌봐주려고 내리는데 바로 뒤에서 큰 트럭이 와서 바로 쳐버렸어요. 그 자리에서 즉사했어요. 그 소식을 들으니까 한국에 간다서 그러는데 어메! 내 며느리가 과부를 뺐다. 그러나 그 며느리 때려주시니 야, 너 때문에 내 아들 죽어. 생때 같은 내 아들 우리 집은 망해버렸지. 나를 치고. 그렇게 해서는 둘 다가 못 싸웁니다. 그러니까 바로 옆집에가 제 단골 손님이 사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저한테 보냈습니다. 산소벌이 가서 구박사한테 찾아가서 물어보고 진짜 그런 반자 같은 그때 가서 그랬죠. 제가 할머니한테 그런 말씀 드리죠. 할머니, 제 말씀 놔두시오. 아까 할머니가 그 말씀 하기 전에 아들은 이미 죽었겠고 며느리는 과부가 된 반자라고 내가 말씀 안 됐습니다. 며느리가 과부된 반자였기 때문에 오래 산 아들이 일찍 죽은 것이 아니고 일찍 죽을 아들이었기 때문에 과부된 여자를 만난 것이죠. 말이 틀립니다. 과부된 여자는 일찍 죽을 남자를 만나게 됐습니다. 이게 결단입니다. 혹간에 과부된 여자가 병이 남자를 만나게 되면 그 모시매가 살기 위해서 도망가 버리든지 이유는 합니다. 그래서 팔자리로 만난다는 것이죠. 그래 할머니 영년양반이라 제 아들이 그렇게 명이 짧아요. 이해는 쉽다. 그래서 가시다는데 제가 다시 한번 불렀습니다. 할머니 제 말씀 한마디 듣고 가십시오. 왜? 며느리 사주관자가 시어머니가 남편을 중매할 수 있는 뜻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할머니한테 넌지시 한마디 더 있습니다. 혹시 할머니 이웃에 아들 사는 만한 사람이 있다고 보십시오. 이 할머니가 영년양반을 알아보고 그랬어요. 얼마나 기가 막히냐면 하루 옆집에 자기 아들보다 2살 넘는 호래비가 생겨요. 고아원에서 고아로 가갖고 고아원에서 같이 만난 여자하고 결혼했다가 얘기도 없이 여자가 죽어버렸습니다. 혼자 삽니다. 키도 크고 이쁘게 생겼고 직장도 괜찮게 어머니 다녔고 자기 죽은 아들하고는 행동으로 살았고 북사람이가 된날 밥도 해비고 빵을 해주고 그랬어. 그 아들이 가방에서 불러냈습니다. 아들 엄마 맞죠? 앉자마자 소리가 아들 내 아들 산다. 예수는 어머니를 친어머니 인사하고 생각했습니다. 내 아들 산다마다 염려 마시라니까요. 혹시 재수씨가 재혼해서 같이 나가도 제가 어머니 모시고 사는 게 염려 마십시오. 너 왜 요즘에 하루에 2-3번씩 문턱이 나가지고 들락날락하던 놈이 왜 요즘에 하느냐 말이. 어머니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 과하고 둘이 살고 있는데 너무 호래비가 들락날락 하겠어요. 남들이 뭐라고 저도 어머니하고 재수씨 가서 위로해주고 싶었지만 남들은 무사서 내가 좀 말했습니다. 그날 따지가 무슨 게 할머니와 내 며느리 재혼해라. 예? 어떻게 재수씨가 재혼합니까? 너 급하게 얘기했잖아요. 놈이라고. 너무라고 진짜 피가 서지는 무섭습니다. 2 사람을 설득해갖고 재혼을 시켰습니다. 그래갖고 한쪽 눈을 헐고 한쪽 탑을 헐고 문을 내놓고 할머니가 들어가는 조선까지 잡수시고 손질을 하고 손질할 때 중학교 다니거든요. 아주 힘들거든요. 근데 그 멋이면 고아가 갔기 때문에 자식을 낳아도 자식이 예롭다고 자식을 안 낳는다고 조카만 열심히 키우라고 증거할 수 있어요. 참 친아들같이 생겼어요. 그 할머니는 팔자를 또 이런 사람이 있었죠. 배로 나도 그 팔자가 맞다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개복 수술을 해서 나올 때 사주팔자를 만들어서 얘기를 하면 그 사주팔자가 맞다요 라는 뜻이에요. 결론은 맞습니다. 저는 이거를 실증을 했죠. 제 집사람이 저한테 시집을 때에 1961년 12월 며칠 해시라고 시집이 왔어요. 1961년 12월 며칠 해시생이면 애기를 정상분만한 발자국 배로나 발자국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분만한 발자국이 때문에 큰애를 임신해가지고 산부가 돌길래 병원에 입원을 시켰습니다. 밤 12시가 됐는데 머리가 왜세요?
그럼 금방 나올 것이다 생각했는데 새벽 4시 반에 돼도 나오지 않습니다. 의사가 왈 힘을 도저히 못 줍니다. 그러다 크게 나니까 배로납시다. 내가 말했냐면 의사 선생님이 이해를 싫어하고 그랬습니다. 내 마음으로 반자가 배로나로 반자지고 내 반자가 병신자신나로 반자지. 기다려봅시다. 7시에 짝짝이 나오라고 그랬어요. 7시 12분에 나왔어요. 그렇게 난사람 반자가 아닙니다. 집사람 반자. 그래서 제가 장인어른한테 전화를 해봤죠. 아버지 도대체 집사람 시간 몇 시요? 아 글씨 말을 나오고 하니까 다리 조만큼 있어 마시. 옛날에는 한 놈의 시계가 한 개나 두 개 있을까 말까 했지. 너를 나오고 하니까 앞집 세참내 가더라. 너한테 스티죽 썼다. 너한테 개밥 줬다. 개밥을 외친다. 그래서 제 장인어른한테 한테 말씀이 그날 다리 그만큼 있으면 시간 내하고 저한테 좀 전화 좀 주세요 했어. 근데 이 양반이 영명이란 말이라 잊어먹지 않고 있다가 그날 저녁에 그 시간이 지나갔어. 어이 부서방 9시 15분 정도 되었네. 그 양반이 알고 있는 9시 15분이면 해시가 맞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쓰고 있는 표준시는 동경 135도로 빼주셨습니다. 동경 135도와 우리나라의 표준시가 30분의 오차가 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저 태양이 정남중하는 시간이 12시 30분. 그러니까 8시 30분 있는데 8시 30분, 7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가 수시고 9시 30분이 넘어서야만 이 시간이 됩니다. 그러면 제 집사람은 수시입니다. 1961년 12월 며칠 수시생 같으면 배로나야겠다. 둘 다 장. 그래서 둘째를 임신해갖고 애기를 낳은 그러면 그 근방에서 제일 좋은 날짜와 시간을 잡았습니다. 1992년 3월 24일 총선날 오후에 4시에 빼놓으면 기가 막힙니다. 키도 크고 싹싸고 얼굴도 있고 돈도 잘 아닐 줄 아니까요. 그래서 그 근방에서 제일 좋은 날짜와 시간을 잡아서 그 전날 저녁 입원을 시켰는데 아침에 양수가 떠져버려요. 의사 선생님 장면을 들었어요. 아니 수술해야 된다. 큰일 나요. 그래서 저는 오후 4시까지 기다려야 돼요. 기다려봅시다. 12시간 되니까 양수가 하나도 안 하고 다 말라버립니다. 의사와 책임을 지을 수 없게 권하시오. 지금 수술을 하고 데리고 나가. 그래서 그것도 탁자가 빼주시오. 오후에 1시에 뺐어요. 결론은 어떤 줄 아십니까? 키도 크고 싹싸하고 얼굴도 있고 다 좋습니다. 공부를 하죠. 여론이 지금 대학교 2학년에 대학 2학년 딸이가 중학교 3학년 때 고등학교를 들어야 되는데 인문계를 가는 점수가 빼. 나는 실업계를 보내기가 싶고. 근데 아버지 집에 갔더니 아버지 저 인문계가 됐는데 왜야? 어떻게 가야 된다냐. 그 애가 고등학교 가더니 광주광역시 여자 인문계 고등학교가 민다지 않았어. 그래갖고 인문계를 갔네? 그러면 뺑뺑이를 불리려면 애진가는 거 걸려 가지고 공부를 못하니까 공부도 잘하고 광주 사회지역으로 걸려버렸습니다. 거기가 중간에서부터 밑으로 빙빙 빙빙 4등급, 5등급, 6등급. 거기 대학은 수학을 가는데 팔자를 보면 대학은 수어를 가는데 점수가 4등급, 5등급, 6등급 어떻게 대학을 갔다라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 애기들이 꿈이 없습니다. 나는 무엇을 해야 되겠다 꿈이 없어. 제가 고등학교 가서 강의를 해보면요. 너는 무슨 꿈을 갖고 있냐. 우리 어렸을 때는 대통령이 할라요, 판사 할라요, 검사 할라요. 예. 근데 지금 애기들은 뭐 하고 싶은 게 없어. 어떤 놈은 이런 놈도 있어. 우리 아버지가 돈을 많이 좋아하라고 나는 돈 먹고 살아야 돼. 그런 놈도 있어. 그런데 제 딸내미도 꿈이 없다가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가면서 꿈을 만들더라. 무엇이 되고 싶냐 하면 특수교사가 되고 싶다. 특수교사가 되려면 1등급 이상 받아. 그래야 특수교육학과를 가. 어떻게 너 그 점수 갖고 특수교육과를 할래? 시끄럽게 하고 있대. 며칠 있다 얼굴 밝아졌어? 아빠! 저 대학교 10개 가는 방법 알았어요. 어떻게? 수시로 가면 된대. 야 이놈아, 수시로는 문 열고 가면 오라는데? 재수 받는 놈이? 또 시끄러운데? 또 며칠 있다 또 얼굴 밝으라고 아빠 저 대학교 갈 방법 알았어요.
동안 한 것보다 몇 배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광주 시내가 특수교육과가 두 군데가 있어요. 조선대학교가 있고 광주여자대학교. 조선대학교는 전남대학교 다음이요. 좋은 대학이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아예 점수가 없으니까 서류심사에서 제시켰어요. 너도 말하라고. 그래갖고 면접비가 아예 끝나고 돌아봤어. 근데 광주여자대학교 3류요, 3류. 거기는 면접비가 욕심이 나. 면접비라도 벼락 부르려고 그냥 뭐라는 거예요. 지원 없는 거 싹 불러갖고 대여섯 명이 쉬어갖고 잘가. 그걸 면접이야. 원래. 그러니까 여러분들 6명이 들어가고 딱 서더니 다른 놈들은 막 떨려갖고 우리 막 울고 부르고 막 말도 제대로 못했는데 제 딸내미는 지혜비란 말고 말을 청자로 너 하고 싶은 말 있냐? 그때는 저 교수님 저 한 말씀만 제가 드릴게요. 저는요 이 학교를 오기 위해서 3년 전부터 준비했거든요. 봉사활동 무력 시간하고 3년 전부터 준비하고 나와. 사실 그게 아니지만 만약에 이 학교에서 이번에 떨어뜨리면 내년에 또 들어올 것이고 내년에 또 떨어뜨리면 그 이름에 또 들어올 것이고 그 이름에 또 떨어뜨리면 그 이름에 또 들어올 거예요. 합격에 시킬 때까지 지원할 것이거든요. 저도 합격 좀 시켜주세요. 네. 그리고 왼쪽을 찔끔 가봐요. 이게 교수가 얼척이 없는 거예요. 면접관이 아니야. 너는 다 좋다마는 성격도 좋고 특수교사 되면 좋기로 했다마는 점수가 안 좋다. 저도 알아요. 점수가 안 좋대요. 그런데요. 저 대학교 들어가면 이 학교로 가면서 자학도 받을 정도로 열심히 할 거예요. 합격 좀 시켜줘요. 1차 수시합 돼요. 10월달에. 여러분 졸업할 때까지 6시 땡은 지가. 그냥 공사도 바로 가요. 그러면 영업이 2학기 올라가면 다 한번 받았을까요? 아이고 네. 자학은 뭔 자학은요? 돈도 비싸. 대학 입학하면 10만원 모델 400만원 하고 갔어. 2학기 올라가면 330만원. 그런데 이번에 2학년 1학기 올라가면 국가대학교가 생겼대. 그러면 대학생들하고 누구들이 다 신청을 해. 그래갖고 차등적으로 준 사람 주고 만배랑 하고 그러면 최고로 많이 받은 사람은 200 몇십만 원 받고 적게 받은 사람은 55천원도 받아요. 5천원도 준다니까. 근데 내 얘기는 1년 2년이 다 돼갖고 120몇만 원이 나왔어. 그것도 어디입니까? 그러니까 배로라도 급할 자가 또 있어요. 과장님이 비워서 죽이고 싶다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요 국가기관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과장이 결제서를 갖고 올라가면 이것도 소리나자고 저거 던져버려요. 끄떡은 야단치고 재미가 없어서 못 써. 그래서 애를 죽이고 싶다. 어떤 방법이 없냐는데 제가 아무리 국민이 봐도 뭔 답을 줄 것이 없어. 한 20분간을 헛똑 생각하고 있어. 무슨 얘기를 해줄까? 그러다가 한 가지가 바뀌었어요. 혹시 종교가 몇입니까? 불교래. 어디 사시오? 이게 광주에 가면 금당산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금당산 밑에 삽니다. 그 금당산 따라기 1시간 코스가 산책 코스가 기가 막히거든요. 거기 산책을 시키는데 매일 아침에. 그러면 하고 내려오시다 보면 금당사가 있죠? 절이 하나 있어요. 그때 금당사가. 그 절에 가서 하루에 10분씩 그 사람 성씨가 정비씨. 정과장님 승진 좀 시켜주세요라고 기도를 하루에 10분씩 해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했어요? 뭐예요? 내가 죽이고 싶은 놈한테 승진을 하고요. 그래서 내가 그걸 했어요. 만약에 그 사람 승진을 못한다고 전문가가 아니야 말이요. 그러면 그 사람 손안에서 벗어난 것이냐? 괜찮지 않냐? 대체로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그날 붙어서 하루에 30분씩을 기도해버려요. 정과장님 승진을 시켜주세요. 점심 먹고 쉬는 시간에도 정과장님 승진 시켜주세요. 쉬는 시간만 되면 정과장님 승진 시켜주세요. 끝나면 기도를 하는 거야. 부셔. 그러니까 옆에 사람 가만히 있다 무슨 말이 보고 들어보니까 정과장님 승진 시켜주세요. 아니 정과장님이 차 앞에 끝나고 야단치고 뭐라고 욕해서 그런데 왜 정과장 승진 시켜라
시켜달라니까 저것이 무슨 꿍꿍이 속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건 정관이라는 게 잃어버렸어. 정관이라는 저 녀석이 말이에요. 끝나가면 정관이라는 승리 깨달았는데 뭐 꿍꿍이 속에 있는 거 모르겠어요? 그때 정관이 뭐라고 하냐면 짜자식아 나 승진시켜달라는데 네가 뭐에 배가 아프냐. 그런데 정관이 차장으로 승진을 하면 2년이 남았는데 무슨 프로젝트가 성공에 맞춰져 갖고 특징을 해줬어요. 차량으로 특징하고 대대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 사람은 지 계획이 다 마무리 잡았잖아요. 그런 제수장에 있는 놈을 힘을 놓고 그 사람도 투자를 해 대전 치고 맞아버려. 그 사람도 들어가 있느라고. 그런데 이번에는 판도 같은 경우 이 사람이 승진하게 된 것은 그 사람이 기도적 세계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멘트가 일부러 끌어갔어. 일을 그 사람이 원래 잘못 배우고 있어. 다른 사람이 그래서 자기하고 라이벌 관계에서 그 사람한테 일을 배웠는데 일을 잘못 배운 거예요. 그래갖고 서류 작성하는 것도 하나부터 열까지 다 가르쳐 끼고 다 가르쳐갖고 그 사람도 가장으로 승진을 해서 아이들도 불구하고 가장으로 승진시키죠. 그 사람은 내가 그러거든요. 이쁨도 내 탓이라 했잖아요. 미움도 내 탓이란 말이야. 근데 전부 네 탓이라고 살았다 보니까 그놈이 죽고 싶다는 얘기지. 근데 결론은 상대방은 좋게 축소를 해주니까 나도 정말해서 좋아진다. 그 외에도 이런 말들이 몇 개가 더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다음 기회로 이 사람은 행복전도사 이명선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요 여러분들께서 제가 보시다시피 멀쩡하게 생겼죠. 그러나 오른쪽 눈이 안 보이고 오른쪽 귀가 안 들리고 오른쪽 판다리가 마비가 된 사람입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알뚝박기 노를 하다가 가위바위보를 밑에 깔렸던 친구가 벌떡 일어난 바람에 뒤로 넘어져서 뒷꼭지를 돌멩이라 쳐버렸습니다. 7개월 만에 의식불명 한 데서 깨어났는데 오른쪽 눈이 안 보이고 오른쪽 귀가 안 들리고 오른쪽 판다리가 마비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그냥 살아도 됩니다. 그냥 명세민 지원금 받고 또 장애인 수당 받고 이렇게 살아도 밥을 먹고 삽니다. 근데 장애인 수당 전회를 나갔다가 선물을 사가지고 노인대학으로 돌아다니면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하는데 트럼펫 불어들이고 하모니카 불어들이고 6가지 악기를 날 줄 알아요.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행복을 전도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살아가는 방법 한번 보시죠. 시기에 뇌를 다쳐가지고 수술하면서 시신경 부식이 와서 이거는 의학적으로 치료해서 고치는 방법은 없어요. 아픔만은 명철신 삶의 유일한 위안이 되어줬던 것은 바로 음악이었죠. 노래를 썼었고 배우라고 그랬는데 안 됐구나. 솔직히 얼마나 노력해도 얼마나 이런 아픔을 모르는 사람은 몰라. 솔직히 알고 싶어. 안정적으로 세상의 희망의 선물을 전하는 명선 씨의 두 번째 이야기가 지금 시작합니다. 내가 생각하실 때 공부해보고 되면 이 사람은 악보를 볼 줄 모르잖아요. 그런데도 어떻게 악기를 연주하느냐 물어보니까 아주 멋진 음악이 있으면 그 CD를 사다가 대여섯 번 정도 들어보면 연주가 돼요. 이게 전대입니다.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느슨하게 공부를 시작할 때는 그리고 작년에 여주대학교 사회국작과를 열었어요. 공부를 뭐하고 하냐고 그러더니 나중에 라이브 가지고 자기 같은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공동체에서 만들어내고 있다. 그런 꿈으로 가고 있어요. 단속받은 상남자 명선 씨, 날개오는 한사가 따로 없었어요. 걷는 일조차 버겁지만 그래도 꿋꿋이 대학 생활을 해내셨는데요. 이렇게 장애인 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는 것은
행복을 전도하고 있는 우리 인형성원에서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였다는 거짓말 베스트 5. 베스트 5번째. 저도 어머니 같은 시어머니가 될래요. 4위입니다. 4위. 전화했는데요, 안 계시더라고요. 3위입니다. 어머니가 해주신 음식이 제일 맛있어요. 1위에요. 용돈 듣게 돼서 죄송해요. 1위는요. 어머니 벌써 가시게요. 전도 놀라. 좋아하는 시어머니를 어떤 시어머니 좋아하느냐 그랬더니 김치를 담가다 주는 시어머니를 좋아한대요. 근데 그보다 더 좋아하는 시어머니는 어떤 시어머니냐 했더니 아파트 경비실에 맡겨놓고 간 시어머니 좋아한대요. 더 좋아하는 시어머니는 아예 택배로 보내주는 시어머니다. 근데 혹시 며느리가 이사를 가는데 아파트 이름이 어이웃들이 이사를 가셨다면 시어머님한테 못 오게 한다는 뜻이. 근데 꾸역꾸역 찾아가지 마시라 했다. 어려운 일인데. 아들을 며느리한테 양보해 있으면 그걸로 끝납니다. 며느리의 남편은 내 아들이라고 착각하고 살아나가지고 불쌍하다. 며느리의 남편이 누구예요? 아들이 아니랄까요? 며느리의 남편이라니까. 양보해 그걸로 끝납니다. 자,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는 거짓말 베스트 5. 5위. 좀 더 자거나 아침에 내가. 그랬다가 늦게 일어나면 큰일 나죠. 4위. 내가 들을 땐 그보다 더 못했단다. 3위입니다. 아이, 내가 얼른 죽어야지. 2위에요. 세상 뭘 대충 그냥 이러다 그냥 그러다 큰일 나죠. 베스트 1. 아가야 낳는 딸처럼 생각하는 딸처럼 생각하는 뿐입니다. 딸은 아닙니다. 딸하고 며느리하고는 천양지 차입니다. 분명히 딸같이 생각할 수는 있을 텐데 분명히 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시어머니한테 차별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간단한 것처럼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사설입니다. 가셔본 분들은 내 팔 잡을 거지. 이제부터 가져오죠. 첫 번째, 차별하지 마십시오. 내 며느리, 내 딸 차별하지 말고, 내 아들, 내 사위 차별하지 말고, 또 요즘에 다문화 가족들 많이 있잖아요. 너 못 사는 나라에서 결혼 이주해서 가난한 나라에서 씹었다고 차별하지 마시고, 학력, 재산 정도, 등등 여러 가지를 따라서 차별하지 마시고, 내가 차별을 하고 싶으신 분은 같이 차별하십시오. 그러나 내가 나도 차별받기 싫다면 같이 차별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긍정적인 생각을 하십시오. 밤새도록 근심 걱정은 안 되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 될 것이라고 느긋하게 생각해도 될 일은 된다는 뜻입니다. 지금 현재 이 자리에 오셔가지고 생각을 한 것이 있습니다. 엄마 가스레인지가 빨래로 들어갔는데 이미 다 타버렸습니다. 내버려주십시오. 우리 집이 불난 판자 같으면 내 집에서 불이 안 나더라도 옆집에서 불이 나고 우리 집까지 타버립니다. 내 집에 불이 안 나는 판자 같으면 내가 빨래를 올려놓고 와도 한 냄새나고 옆집에 와서 또 너희들에게 생각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서러움을 쌓으십시오. 서러움을 쌓게 되면 300을 쳐서 복을 받습니다. 반대로 악음을 쌓게 되면 300을 쳐서 죄값을 치래. 얼굴도 모르는 할머니 할아버지 때문에 죄값을 치고 있는 손자 손녀가 있기를 바라시나요? 반대로 얼굴도 모르는 할머니 할아버지 때문에 복을 받고 있는 손자 손녀가 있기를 바라십니다. 이런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쭤보지 않더라도 여러분들께서는 후자를 선택하실 것은 바랍니다. 이 할머니는요, 85번 권선의 할머니입니다. 이 할머니는 지난 2007년 9월 4일날 소년 소녀가정과 독서를 위해서 써달라고 1억 원을 후원금으로 내놨습니다. 이 할머니는 이순옥이라는 외국 할머니인데요, 지난 2002년 12월 24일날 건국대학교에다가 장학금 6억 원을 줬다가 망했습니다. 가수 인정을 잘하십니까? 자기 자신은 전세방에 살면서도 지난 10년 동안 100억 원을 줬다가 했죠. 그 정도로 아주 성금을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문근이 영화 배우입니다. 2008년 11월 14일까지 사업한 후 수시로 많은 금액을 부유통에 선물을 내놨고요. 가수 현숙이요, 이 사람도 소아마자도 비용으로 8,700만 원을 내놨고 그 이후로도 수시로 2억 원 정도를 기부한 바가 있습니다. 이 사람 아시나요? 보아톡 사람이상 노태우 전 대통령입니다. 이 노태우 전 대통령께서 자신있게 일정 금액을
음성 나왔는데 꽃동네에다가 기부금으로 내놓고 있다고 자신있게 대답할 때가 있었습니다. 언제요? 507년에. 노태우 전 대통령께서는 그렇게 많은 돈을 부정축제 하셨는데 이 사회를 위해서 쓰신 바가 있으십니까? 보통 사람이상. 이 사람도 음성 나왔는데 꽃동네에다가 일정 금액을 매월 기부금으로 내놓고 있다라고 자신있게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매월 1,000원씩 기부를 했습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께서는 1,000원씩이라도 기부를 했네요. 그래서 자신놈들이 이런 다졌다 말이 별로 없습니다. 얼마 전에 아들이 뭐 이혼할까 말까 하는 소리만 했대요. 근데 한탁구 대통령 주걱던 여사 남편 자기 통장에 29만원이 없다 그러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걱던 여사가 골프 쪽 가서 홀인원 쳐버리니까 기념식소 1,000만원짜리 두 번을 했습니다. 결론은 뜨는 거예요. 자신놈들이 이혼하고 재혼하고 상혼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현재 저는 자신놈들이 죄값을 치르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손자대 가면 더 큰 죄값을 치를 것이다. 그러면 나는 돈이 없는 어디 갈 것이냐? 돈이 없는 사람은 몸으로 때우는 봉사를 하셔야 합니다. 물론 여러분께서도 봉사활동에 많이 참여를 하고 계시는 걸로 압니다. 몸으로 때우는 봉사를 위해서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헌혈을 하십시오. 헌혈은 16살부터 70살까지 갑니다. 헌혈을 할 수 있는 건강이 있다면 괜찮습니다. 사흘을 사익감을 맞아낼 때 그 사람이 군대를 갔다 왔는가? 군대를 갔다 왔다 하면 대학을 다니고 있던 이 조부에서 갔다 온 것이고, 두 번째, 헌혈을 지금부터서 그 이전에 2년 내에 있는 헌혈증을 한번 바꿔봐라. 그 누적 헌혈증이 있다는 사람은 대한백기조사 보여주면 그 나이입니다. 헌혈을 할 수 없을 정도의 건강 같으면 결혼해도 힘들다. 그러니까 헌혈증이 있는 나라를 한번 선택해 주시고, 그러면 이 사람은 틀림없는 사람입니다. 헌혈을 하십시오. 그러면 이거를 못하시겠으면 이 방법도 있습니다. 장기 기증을 하십시오. 장기 기증을 하니까 원망 우리 집은 밥밖에 없는데 그 장기 아닙니다. 여러분들 몸속에 있는 장기를 얘기합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콩팥을 기증하세요, 간을 기증하세요라고 한다면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요, 간단 기증하고 할 수 있는 의뢰가 하나 있습니다. 감막은 기증만 해주십시오. 3년 전에 김수환 주기님께서 각막 두 쪽 냉겨놓고 가셨습니다. 두 사람은 눈을 띄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각막이 부족해가지고 외국에서 수입을 앞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수입이 떨어지면 제일 먼저 썩는 것이 눈입니다. 8시간 되면서 수입이 떨어지기 8시간 되면서부터서는 눈이 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썩어 없어질 놈은 기증하고 가시라니. 각막만 살짝 때리기 때문에 희신에는 천연 훼손이 안 됩니다. 각막 기증하는 사회가 있으시다면 1588에 1589 얘가 장수 기증 놈한테 전화합니다. 얘가 전화하셔가지고 각막 기증을 한다. 등록수를 버리고 우리 집으로 등기를 매달아. 그럼 거기다 체크해서 사인해서 보내면은 각막 기증 등록이 되고요. 이렇게 장기 기증이나 각막 기증을 특별히 그럼 이렇게 중독제라든가 운전면허증에다 붙여하고 다니시고, 또 이렇게 장기기증 등록증 오면은 패스포드에다 담아고 다니면서 60살이 넘어가면서부터는 자식들한테 입버릇처럼 말씀을 하시면 됩니다. 엄마는 각막기증 등록을 해놨거든. 내가 축구들랑 사랑이라는 기증 등록을 해놨는데 연락을 하면 6시간 내에 의사 2명이 파괴돼가지고 각막만 살짝 들어갑니다. 희신은 전혀 예술이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각막기증 등록을 해놓고 다니는 것을 알게 되면 내 자식놈들이, 내 며느리가, 내 사위가 나한테 함부로 들어왔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훌륭한 일을 하신 줄을 알게 됩니다. 이것도 못하시겠습니까?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사회단체라고 봉사활동가 있죠. 지금 연구도 하고 계시라고 합니다. 또 아까 제가 시작할 때는 우리 부회장님께서도 말씀하시더만 여러분들께서는 이 6기 여성대학을 졸업하시면서 그냥은 던지지 마시고 동창회를 구성하셔서 1년에 한 번이든지 아니면 분기별로 한 번이든지 한 달에 한 번씩 모이셔서 좋은 여자들하고 서로 합의하시고 독거인들하고 말벗이 해주고 소년소녀가들하고 멘토링도 해주고 하면 그 자체가 선업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해나가시라는 얘기. 그것도 하시기 어려우면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내 집 문 앞에 들어왔을 때 내 집 문 앞을 쓰는 것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내 옆집이 들어왔을 때 그 옆집까지 쓸어주는 것은 선업입니다.
여러분께서 다음 주 공부로 오실 때 이미 다 우리 이준희 선생님이 싹 깨끗이 갖춘 것도 아니나요? 그러나 혹시 티끌이 하나 떨어졌다면 그거 주워다가 돈을 꼭 써줍니다. 내가 제일 먼저 왔습니다. 내 뒤에 내 동생 같은 사람이 옵니다. 그러면 맑은 목소리로 밝은 목소리로 인사를 건네주십시오. 동생 어서 와. 얼굴 좋네. 점심 맛있는 거 먹었을까? 그러면 그 동생은 선업을 당해버렸네요. 그러면 그 동생도 똑같이 하세요. 언니도 얼굴 좋구만. 저기가 꼬꾸라 내렸어. 이렇게 밝은 목소리로 인사를 건네주는 자체가 선업입니다. 또 적당한 말 해주십시오. 그 얼굴, 그 옥면무새를 보고 덕담을 바로바로 해주시면 좋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연록색이 참 잘 어울리십니다. 주황색에 맞춰서 참 멋져요. 이렇게 딱 해주면 좋은데 그 사람하고 어울리지 않는 덕담을 해주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사람하고 키도 훤칠하게 생기시고 이러면 아니라 그 사람한테 맞는 걸로 덕담을 해주시면 안 해주시면 좋습니다. 또 아침 일찍 출발해서 열심히 다녀와서 여기서 땀 뻘뻘 흘리면서 강의하고 있는 구박사한테 박수 한번 쳐주는 것도 좀. 제가 얼마 전에 엄마의 사랑이라는 사진 30카트를 받았습니다. 이 사진 30카트를 받고 1시간 동안 펑펑 울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사진이래? 구박사원에서 눈물을 흘리게 만들었다냐? 그 사진 한번 감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물들의 엄마와 자식 간의 사랑을 드리는 못달라 날라 하든가 날라그 잘하거나 아무나 그 못나거나 고생이요 죽자 하니 정주 명 신생말이 아니에 아멘 아멘 우리 이름 못하려고 날라 하든가 이만 아미만 이마 소갈머리 없는 이마 멋지까지 미미할 때 제가 이 사진 30카트를 받고 1시간 동안을 펑펑 운 것은 저희 열산국변에 이 사진 한 장 날라는 남녀 돌아가신 제 어머니가 생각납니다. 엊그저께 어머니날 돌아갔습니다만 저는 제 어머니가 10살 때 돌아가셨기 때문에 저는 어머니날만 돌아가면 항상 남들 어머니들한테 채워주는 카네이션 하나 채워주지 못하고 살아났습니다. 제 어머니께서 돌아가실 때에 몸이 퉁퉁 부어서 돌아가시는 신당, 요즘으로 말하면 마음성 신부들 쪽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몸이 퉁퉁 부어서 돌아가시는 바람에 염사가 영문에서 단속에 들었는데 단속에 들어가지 않아서 발로 밟아서 영문에 나왔습니다. 지금은 제 어머니께서 하셨던 말씀 한마디가 제 가슴을 땡기죠. 어떤 말씀이요? 공덕아 백시였다 보니까 광주 대학교를 가서 진짜라고 말하고 지금만 또 학교로 나가면 백시가 널리는 시대이고 전화만 내 친구 앞에 시간 맞춰서 쓰는 백시를 나간 저 열사님들은 백시도 맞지도 않았고 전화기도 없어도 백시구에 가야만 백시를 잡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어머니 말씀 듣고 백시를 불러오기 위해서 백시구에 가다가 얼마나 가기가 싫었습니다. 중간쯤 가다가 대답을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어머니한테 거짓말했죠. 어머니 택시 없대. 그러면서 며칠 있다가 어머니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제 가슴에 얼마나 한이 남았겠습니까? 그러던 지난 1993년 봄에 우리 광주에가 사랑의 장기 기둥운동부가 생겼다는 신문 보도가 났습니다. 저는 어머니한테 빚을 갚겠다는 생각을 갖고 달려가서 장기 기둥세약을 하고 후원세약을 하고 후원을 하면서 그때까지 열심히 배웠던 남녀, 하루에 한 갑반 두 갑씩 뜯던 남녀를 하루아침에 뚝 끊었습니다. 귀하이면 내 몸을 깨끗하게 만들어서 기증만 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담배를 끊은 3년 만 1996년 여름에 전남대학교 병원에 가서 신체 검사를 받았는데요. 저는 술을 먹지 않기 때문에 알코올성 지방간은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몸이 좀 뚱뚱하다 보니까 비만성 지방간이 나와서 빠끗하게 버렸습니다. 1년 동안 열심히 운동을 했죠. 1년 동안 열심히 운동을 해서 비만성 지방간을 빼 담배를 끊은 4년 만에 1997년 10월 10일 제 왼쪽 콧맛을 생명부지의 만성 희부혈증 환자에게 무상으로 기증을 했습니다. 하늘은 참 심합니다. 왜 심하다는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기증을 한 그 이름에 제 둘째 처남에게 만성 희부혈증이 발견됐습니다. 저는 콧맛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제가 또 줄 수 없잖아요.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제 아내가 주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생명부지 사람에게 무상으로 줘 그랬는데 친정 동생한테 주겠다라는 제 아내의 제의를 제가 거절을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죠. 저도 열사공사 어머니를 읽고 고생 징글 몸살 나게 했는데 만약에 잘못된다면 지금 대학교 4학년 때가 초등학교 5학년이었고 그 밑에 2살 터울 그 밑에 3살 터울의 아들이 있기 때문에 호놈들은 고생을 호놈들한테 키울까라는 걱정을 나눌 수는 없더라. 왜? 우리 집안은 희한한 때리게 되었기 때문이죠. 어떤 때리냐면 둘째 아들은 중년의 상처럼 난 때리입니다. 제 할아버지가 둘째 아들 태어나셔서 아버지 나이 14살 때 할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제 아버지가 둘째 아들입니다. 아버지 나이 45, 어머니 나이 39, 제가 10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둘째 아들입니다. 제 사주감자 들여다 보니까 49쯤 혼자 낼 수 있는 발달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반대를 넣는 안 됐습니다. 제 집사람 지금은 교회 권사입니다만 그때 당시에 집사 시절에 2년 동안 검사를 했는데 두사람은 아주 100% 유전자를 맞았고 아주 꽉 끓였습니다. 그리고 2000년 설 전날로 수술 기대를 잡아놓고 집사람이 40일 작정 기도에 들어갑니다. 새벽기도 40일간 하면서 3가지 소원 기도를 했는데 첫 번째 수술하면 더 건강해 주십시오. 두 번째 친정가족들도 화목하게 해주십시오. 세 번째 구박사가 손님들한테 80%를 쫓아버리고 돈을 많이 못 벌어다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그만 아파트 하나 말하면서도 주택을 해주는 빚 말고 햇빛 아래에 사서 1,500만원 빚을 더 냈으니 그 빚 좀 갚게 해주세요. 2000년 설 전날 전남대학병원에다가 수술대에 2사람을 동시에 눕혀놓고 배를 가립니다. 한 사람은 넣어주겠습니다. 한 사람은 떼어내기겠습니다. 집사람이 왼쪽 콧밭을 떼었는데요. 그 자리에서 3가지 소원 기도가 한 번에 이루어지는 기적을 만났습니다. 어떤 기적이었습니까? 집사람이 왼쪽 콧밭을 떼었는데 두 달 만에 생긴 암이 발견이 있습니다. 만약에 집사람이 친정 어머니한테 콧밭을 기증하겠다는 생각을 안 가졌더라면 그 암덩어리를 키워가지고
제 나이 49 죽었을 것이다. 수술한 후에 더 건강해지십시오. 암덩어리를 제거해버렸습니다. 항암치료도 받지 않았고 방사선치료도 받지 않을 정도로 아주 탁하게 됐습니다. 두 번째, 10년 가족들은 얼마나 허물어졌겠습니까? 누나 살리는 수술을 했대. 세 번째, 제가 제 아내를 위해서 S홈의 여성시대 건강검진을 모셨고 제 부부 암모를 모셨습니다. 거기서 2,200만 원 왔습니다. 손 한번 빗가 버리고 500만원 처음 적응을 했는데 200만원 그러면 제 처남은 어떻게 됐을까요? 처남은 2년 후에 자기 효과를 받았습니다. 실패했습니다. 다시 3년이 지난 6년달에 여기 경상북도 상주에 사는 남자분이 자기 아들을 위해서 내놓은 공방, 제가 가족 간의 격차이라는 것을 우겨가지고 그걸 받았습니다. 깨끗하게 수술을 잘 됐습니다. 지금은 농어촌공사 진도지회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주 건강하게 살고 있습니다. 적성기하는 필요연경이라 선음을 쌓는 집에는 반드시 경사가 따르기, 반대로 저각지하는 필요에 아니라 악음을 쌓는 집에는 반드시 재앙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 여성대학 졸업하시면서 그냥 던지지 마시고 공창에 우선하셔서 공사도 많이 하시고 선은 많이 쌓으셔서 앞으로 100년이 되고 120살이면 150살까지 사시다. 진짜 건강하고 멋진 인생 사시기 바랍니다. 또 뵙겠습니다. 오늘 멋진 강의를 해준 구 박사님한테 큰 박수 한번 더 보내주세요.